예,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요. 지난 국정감사에서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이를 걷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심리 전에 통행세를 받아요. 매표소에서 행사 거리가 3.5km, 매표소 내장사 거리가 2.5km예요. 그럼 그 중간에 있는 곳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다 돈 내야 돼요. 합리적입니까, 선생님?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 저 장면이었죠. 그런데 최근 이재명 후보까지 나서서 대신 사과를 했었는데 정청래 의원이 해당 발언 50일 만에 오늘 조계종을 찾아갔습니다. 화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심려를 비춰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과 받을 수 있는 또 입장이 아니고 여러 차례 사과 방문에 관해서 지금 상황이 여러모로 좋지가 않으니 다음으로 좀 해달라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오늘 보셔가지고 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표현상 과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며 사과드립니다. 다음 기회로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곧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물러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입장하고 담배를 하시죠. 담배만 할 이렇게 하고 갑자기 나오시면 50일 만이네요. 좀 뒤늦은 감이 있는데 관람료를 받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 이 표현했고 실제로 여러 불교계 요구와 사과 요구가 있었는데 그동안은 침묵을 했었잖아요. 정청래 의원이. 네. 뭐 일단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건물에서 굉장히 먼 곳에서부터 이미 관람료를 받는다. 이거 통행세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국감에서 꺼냈던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일부 시민들의 문제 제기가 또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논쟁을 해서 혹은 상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일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그렇게 관람료를 받는 사찰은 마치 예전에 강물을 팔아먹었던 봉이 김선달과 같다라고 비유하면서 이것이 확 끌어오르게 된 것이죠. 예. 제 개인적으로도 좀 아쉬운 부분은 국감에서 이 발언을 터뜨리기 전에 오히려 조계종을 찾아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상의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일부 사람들한테는 인기 있는 이슈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나서다가 이렇게 터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봉이 김선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종교계 광범위한 그 어떤 저항이라든지 또 지적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과를 하긴 했는데 문제는 대리 사과였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하고 송영길 대표가 차례로 대리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의 대통령 후보와 당 네. 대표가 먼저 사과를 했었던 셈이죠. 네. 근데 사실 보는 사람들이나 종교계 입장에서 의구심이 드는 건 아니 어떤 정청래 의원이 어느 정도의 사람이길래 본인은 사과하지 않고 대통령 후보와 그 대표가 대신 사과를 하는가, 그리고 본인은 사과 의사를 밝히지 않는가, 이것 때문에 더 끌어올랐던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오늘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조계종 입장에서는 일단은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까지 흐름이 있었던 것이고 아마 조금 더 정청래 의원께서 성의를 보이시는 것이 이번 사태를 좀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기 변호사님, 뭐 50일 만에 뭐 일단 뭐 뒤늦은 시점 떠나서 일단 사과를 하러 가긴 갔는데 앞서 화면에 만나봤던 것처럼 조계종 측은 애들러서 사과를 받지 않고 일단 거부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계종 측에서 사과를 받을 입장과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예. 정청래 의원이 지금 사과를 한다고 하면서 그 사과의 취지는 표현상 과했던 부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이게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그 해인사 일원 그 명승 62는 애초에 그 해인사의 소유고 예. 해인사 소유의 것으로서 오히려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됨에 따라 공개 의무가 생기고 그 대신에 관람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이 김선달처럼 남의 것을 팔고 공공의 것을 판 것이 아니라 아하. 해인사가 오히려 자기의 것을 법에 따라서 의무를 지고 공개를 한 것인데 예. 정청래 의원은 그거를 정확하게 모르면서 마치 그 비교하지 않아야 될 것을 비교하고 비하하였고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에도 표현상 과했다 이런 정도로 자기의 사과가 그 내용이 잘못됐다는 걸 충분하게 얘기하지 않았으므로 예. 조계종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사과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다 발언을 할 때 듣기는 좋지만 항상 거기에 이제 나타나는 그 부작용이 있죠. 사실 저 민원은 왜 이제 정청래 의원이 제기했냐면 실제로 해인사뿐만 아니라 북한산 관련해서도 여러 번 민원이 제기가 됐고 그때마다 지금 이제 김 변호사가 설명한 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정청래 의원이 다시 제기를 했고 지금 대선을 앞두고 사실 불교 우리 신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저 이재명 후보나 송길 대표로는 어마뜨거라 해서 사과를 했는데 지금 그 정청래 그 의원은 이제 지역구가 마포인데 거기는 그렇게 뭐 사찰이 많거나 하는 그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사과를 하지 않다가 이제 대선 국면이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사과를 한 것 같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오늘 행보 조계종을 찾아갔는데 일단 퇴짜를 맞았습니다. 이 주제 여기서 정리하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이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받으면 안 됩니다. 들어와서 또 삐딱거리면 더 골치 아픕니다. 그땐 위태로워집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주먹 많은 권력 싸움이 거대 여당을 만들었다는 걸 아직도 모른다면 윤석열 후보의 공정과 상식은 다음 기회에 굵직한 비판을 하셨고요. 예. 진성준 의원님, 공무원이 업무 추진비를 현금으로 집행할 시 사용 목적, 사용처 등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까 진 의원의 논평에 대해서 반박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또 볼까요? 자신의 과거 행위에 대해 먼저 성찰을 통한 반성이 있는 게 우선이 돼야 되겠죠. 정청래 의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과감한 날치기가 국정 철학이라는 게 아닙니까? 대화가 아니고 단독 처리만 하겠다는 게 민주국가의 대선 후보 맞습니까? 이재명 후보 비판하신 분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